메뉴판을 툭 밀듯이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근데 이 집은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사부인 메뉴판 못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저런 말을 하셨구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따봉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그게 바로 상견례 날이라고 생각해요.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서로를 가늠하는 그 자리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 조원 씨와 상견례 날짜를 잡았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설레고 긴장될 뿐이었어요. 29의 나이에 드디어 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죠. 조원 씨는 제가 만나본 남자들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한테도 정말 잘해줬어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엄마 손을 꼭 잡고 어머님, 화영이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런데 상견례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서 저는 처음으로 묘한 기분을 느꼈답니다. 우리 엄마가 상견례 장소를 직접 고르고 싶으시대. 조원 씨가 전화로 말했을 때였어요. 아, 그래요? 어디가 좋으시대요?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거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 우리 엄마 단골집이거든. 청담동이라는 말에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서울에서도 제일 비싸기로 유명한 그곳 말이에요. 물론 조원 씨네 집안이 여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첫 상견례를 그런 곳에서 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거기 되게 비싸지 않아요? 응, 좀 비싸긴 한데 우리 어머니들 처음 뵙는 자리잖아. 신경 써야지. 음식도 맛있다고 하니까 장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조원 씨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괜히 우리 엄마가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어색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엄마는 평생 수수하게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그런 걱정을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배려해서 좋은 곳으로 잡아주시는데 괜히 트집 잡는 것처럼 보일까 봐요. 알겠어요. 그럼 그날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상견례 장소 정해졌어요. 그래? 어디서 하는데?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이래요. 조원 씨 어머니께서 거기 단골이시래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잠시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잘 입고 갈게. 그 말투에서 엄마도 조금 긴장하신다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늘 강한 척 하시지만 사실은 저보다 더 세심하고 예민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저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셨죠.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엄마네 집에서 함께 주무셨어요. 다음날 같이 출발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옆방에서는 엄마가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옷장 앞에서 이 옷 저 옷을 꺼내 보고 계셨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화영아, 너 안 잤어?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엄마도요. 뭐 하세요? 이거. 내일 뭐 입고 갈까 싶어서. 엄마의 옷장에는 화려한 옷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수수하고 깔끔한 옷들 뿐이었죠. 엄마는 평생 그렇게 입고 사셨어요. 명품이니 브랜드니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깨끗하고 단정하게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그냥 평소처럼 입으세요.
엄마는 뭘 입어도 예뻐요. 그래도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잖니. 사돈 될 분을 처음 뵙는 자리인데. 엄마의 그 말에서 저는 엄마가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게 맞나 싶어서요. 엄마, 주원 씨 어머니는 좋은 분이세요. 제가 몇 번 뵀는데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면 우리 화영이가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엄마는 늘 그랬어요. 당신 걱정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저만 걱정하시는 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엄마는 결국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으셨어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쓴 차림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수했죠. 화장도 아주 연하게 하셨고요. 엄마, 이 가방 메고 가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사들인 괜찮은 가방을 건넸어요. 아니야, 이거면 돼. 엄마는 평소에 메시던 낡은 가방을 들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가도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조원 씨 어머니가 어떤 차림으로 오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택시를 타고 청담동으로 향하는 내내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이 없으셨어요. 저도 긴장되어서 별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목적지를 향해 갔답니다. 드디어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건물의 위용에 조금 놀랐어요. 정말 고급스러운 외관이더라고요. 유리로 된 큰 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마치 호텔 로비 같았어요. 엄마도 잠깐 그 건물을 올려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죠. 여기구나. 꽤 괜찮은 곳이네.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장을 입은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김미선 교수님 일행으로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대답했죠. 아, 네. 확인했습니다. 이미 한 분께서 먼저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우리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 양쪽으로는 개별 룸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가 다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직원이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방 안에는 이미 조원 씨 어머니가 앉아 계셨는데 그분의 차림새란 정말 화려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신 모습이었죠.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요. 손목의 시계도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화장도 완벽했어요.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은 우아한 모습이었죠. 그 순간 저는 옆에 계신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낡은 가방을 든 엄마.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손때 묻은 가방끈. 갑자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좀 더 신경 써드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우리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서셨거든요. 어머, 화영이 어머님이신가 봐요. 반갑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화영이 엄마입니다. 엄마도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어머, 화영이 어머님 정말 젊으세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 보이시네요. 시어머니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분의 시선이 엄마의 옷차림을 훑은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시선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주원이 엄마예요. 아이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자리를 권하셨어요.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네모난 테이블의 양쪽에 우리와 시어머니가 앉은 형국이었죠. 조원 씨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미리 연락이 왔었거든요. 화영아, 너 오늘 정말 예쁘다. 그 옷 새로 산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네. 어머니 뵙는 날인데 좀 신경 써봤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어머님께서도 화영이 옷 고르시는 거 도와주셨어요? 갑자기 화제가 엄마에게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아니에요. 우리 화영이는 원래 혼자서도 잘해요. 제가 도와줄 것도 없답니다. 어머, 겸손하시네요. 하긴 화영이가 이렇게 잘 컸으니 어머님께서 정말 잘 키우신 거죠. 시어머니의 말은 칭찬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형식적으로 느껴졌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뭔가 어색하게 끊어지는 느낌이랄까요. 화영이 아빠는 안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차분하게 대답하셨거든요. 화영이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실례를 했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두 분 사이의 분위기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애썼어요. 조원 씨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바로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면서 조원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장모님, 죄송해요.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괜찮아. 아들, 우리도 방금 왔어. 어서 앉아. 조원 씨가 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환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답니다. 뭔가 모를 긴장감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상견례는 시작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 자리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 끝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를요. 조원 씨가 도착하면서 잠시 환해졌던 분위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들 자리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는 이 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어색하고 불편할 거라는 걸 직감했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문을 여셨어요. 사실 저희 주원이가 화영이 얘기를 집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주원 씨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화영이가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났다니 엄마로서 감사하죠. 엄마도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화영이가 대학원까지 나왔다고 들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공부하겠다고 대학원까지 가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 그건 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거죠. 장학금도 받고 해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장학금까지 받았어요? 어머, 정말 똑똑하네요. 부모님께서 무척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 말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저는 화영이가 제 자랑입니다. 어머님께서도 공부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야 딸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의 질문이었어요. 순간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그 표정을 알아볼 수 있었죠. 엄마가 조금 긴장하셨다는 걸요. 글쎄요. 저는 공부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겸손하시네요.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거든요.
저는 엄마가 이 얘기를 꺼내실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사실 엄마의 학력은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얘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숨기거나 꾸미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었죠.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물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신 거예요? 그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아니요. 부끄럽지만 저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중학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변했어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인 그 목소리를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답니다. 네, 중졸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요. 고등학교는 못 들어가 봤네요. 엄마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진 걸 봤어요. 엄마도 긴장하고 계셨던 거예요. 어머,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걸 저는 똑똑히 봤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그러셨구나. 시어머니는 짧게 중얼거리시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게 웃으시던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도 말투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시곤 더 이상 엄마 쪽을 보지 않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너무나 무거운 침묵이었죠. 저는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조원 씨도 난처한 표정으로 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기만 했고요. 어머니,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제가 무언가 말하려고 했을 때였어요. 아, 화영아. 괜찮아. 괜찮다. 엄마가 제 손을 살짝 잡으시며 말리셨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노크되더니 직원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메뉴판 가져왔습니다. 직원은 정중하게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갔어요. 고급스러운 가죽 표지의 메뉴판이었죠. 시어머니가 먼저 그 메뉴판을 집어 드셨어요. 그러더니 엄마 쪽으로 메뉴판을 툭 밀듯이 건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근데 이 집은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부인, 메뉴판 못 읽으시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로 저런 말을 하셨구나 싶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답니다. 엄마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메뉴판을 받아든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곧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아, 아니에요. 저도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아, 저는 사부인께서 중학교밖에 못 나오셨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의 말에는 분명한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겉으로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무시와 비웃음을요. 저는 느낄 수 있었답니다. 하긴, 아무리 가방끈이 짧아도 기본적인 영어는 하셔야겠죠? 요즘엔 영어 못 읽으면 외식하기도 힘들잖아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지를 과시하듯이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메뉴판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계셨죠. 엄마의 귓불이 빨개지는 걸 저는 봤어요. 엄마가 화가 나셨거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신 거였어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랍니다.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부인,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시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요. 아, 예. 저도 알아요. 그래도 중졸이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었어요. 사실 제가 주변에 중졸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요. 의외라서 그랬나 봅니다. 그 말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중졸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죠. 자기 주변에는 다 고학력자들 뿐이고 중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같은 건 본 적도 없다는 뜻이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건 좀.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어요. 화영아,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아. 엄마, 괜찮으니까 내가 나서지 마. 엄마의 눈빛이 저를 말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가에 살짝 고인 물기를 저는 놓치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상처받으셨다는 걸요. 조원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기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뭐라고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였어요. 엄마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저하고만 대화를 하셨거든요. 화영아, 너는 뭐 먹고 싶어? 여기 송로버섯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 아니면 랍스터도 괜찮고.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어요. 어머님은요?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엄마에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엄마도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럼 제가 주문할게요. 주원아, 너는? 시어머니는 조원 씨와 저에게만 신경 쓰시고 엄마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대화를 나누실 때도 엄마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셨죠. 식사가 나오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만 말을 걸으셨어요. 화영아, 너 논문 주제가 뭐였어? 현대 문학에서의 여성 서사 연구였어요. 어머, 역시 우리 며느리는 지적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슬쩍 엄마 쪽을 힐끗 보시는 거예요. 마치 당신 딸은 이렇게 똑똑한데 당신은 중졸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계속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음식이 나와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저도 음식 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답니다. 사부인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 질문에도 관심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식당이요. 어디에 있는 식당이에요?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예요.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어머니는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곧 화제를 돌리셨어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직이요. 예, 들었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몰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딸도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됐는데 당신은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식당 일이나 하고 있네요라는 뜻이었죠.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요. 엄마는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는 걸 견뎌오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될 사람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시다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분하고 화가 나고 미안하고 온갖 감정이 뒤섞였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갔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셨고, 엄마는 끝까지 참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날 상견례라는 게 이렇게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도요.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지금부터 벌어질 거였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방문이 노크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실례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레스토랑 직원과는 다른 뭔가 품위 있는 분위기를 풍기는 분이었죠. 어머, 박 사장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환한 얼굴로 그분을 맞이하셨어요. 아이고, 김 교수님. 나 계신 거 알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남자분이 공손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어머, 괜히 번거롭게? 사장님이 직접 오실 일까지야. 시어머니는 마치 자신을 위해 레스토랑 사장이 직접 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듯 으쓱하셨어요. 아니죠. 우리 김 교수님이 오셨다는데 제가 어떻게 인사를 안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와서 인사를 드려야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정말 이 레스토랑 단골이셨구나 싶었어요. 사장이 직접 방까지 찾아올 정도라니 얼마나 자주 오셨을까 싶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상견례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우쭐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상견례시라고요? 어머, 축하드립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우리 아들 주원이가 결혼하거든요. 여기 이쪽이 예비 며느리 화영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정말 예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이쪽이 화영이 어머님이시고요. 시어머니가 마지못해 엄마를 소개하셨어요. 그 말투에는 여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레스토랑 사장의 표정이 확 바뀌었답니다. 엄마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꺾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 외침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저도, 조원 씨도, 특히 시어머니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 되셨죠. 아니, 저희 건물주님께서 여긴 어떤 일이세요? 레스토랑 사장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건물주라고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니. 그것도 이 청담동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건물주라니요. 오시면 미리 연락 좀 주시죠. 연락만 주셨어도 최고 자리 미리 비워뒀을 텐데 말입니다. 레스토랑 사장은 계속 공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담담하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 가게인 줄 모르고 온 거라서요. 오랜만이네요. 박 사장님. 아, 그럼 설마. 레스토랑 사장이 시어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 김 교수님이랑 상견례 하신다는 분이 바로 사장님이셨습니까? 그렇네요. 엄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평소 잘 아는 두 분께서 사돈을 맺으신다니 이거 너무 놀랍네요. 레스토랑 사장은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은 지금 생각해도 그 표정이 생생해요.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답니다. 저 건물주라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예, 여기 이분이 이 건물 주인분이십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저희 레스토랑 처음 오픈할 때부터 지금까지 참 잘해주셨던
정말 감사한 분이시죠. 아닙니다. 나야 돈 받고 임대해 주는 것뿐인데 내가 뭐 잘해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엄마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냥 잘해주신 게 아니죠. 레스토랑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여태까지 월세도 한 번도 안 올리시고 계속 장사하게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다른 건물이었다면 이 자리에 이런 월세로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져 갔어요. 방금 전까지 중졸이라며 무시하던 그 사람이 영어 메뉴판도 못 읽을 거라고 조롱하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이 청담동 한복판의 비싼 건물 주인이었다니요. 아유, 별것도 아닌걸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나도 장사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 거예요. 장사하는데 월세 걱정하고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이 집이 워낙 열심히 장사하시는 거를 내가 아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역시 우리 건물주님이 최고십니다. 레스토랑 사장이 감탄했어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더니 사장님께서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 주시네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평생 여기서 장사하고 싶습니다. 저도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오래 계셔 주시면 좋죠. 들어보니 여기 장사도 잘 된다고 그러던데 그럼 나중에라도 우리 건물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다 박 사장님 덕분입니다. 두 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하나하나 다 지켜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당황스러움으로 그리고 나중엔 부끄러움과 난처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변해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는데 늘 받아주지 않으셔서요. 레스토랑 사장이 아쉬운 듯 말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직접 저희 레스토랑까지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식사 계산은 제 앞으로 할 테니 충분히 즐기다 가세요. 아니에요. 그러실 것 없어요. 오늘은 특별한 자리니까 제대로 계산하고 갈게요. 아닙니다. 사장님, 오늘만큼은 꼭 제가 대접하게 해주세요. 이런 좋은 날에 말이죠. 레스토랑 사장은 정말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곤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하시고 나가셨죠.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요. 조원 씨도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워 하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사부인께서, 아니, 이 건물 주인이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사실입니다. 엄마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그 질문에 엄마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런 얘기요? 제가 이 건물 주인이라는 얘기를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저 이제 막 상견례 하려고 모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뜸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입니다. 제가 건물 몇 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구구절절 얘기했어야 하는 겁니까?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느껴졌어요. 아니지.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글쎄요. 제가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사돈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그게 애들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저희 오늘 아이들 결혼 문제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사부인 말씀이 맞으십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주눅이 든 모습이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시고 거만하셨던 분이 지금은 어디로 숨고 싶은 표정이셨죠. 네.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왜인지 이유도 알 것 같고요. 아, 아닙니다. 그쪽이 보기에 나는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영어 메뉴판도 못 읽을 무식한 아줌마였는데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었어요. 그런 내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시겠죠. 그죠? 아, 아니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단호해졌어요. 아까부터 조원이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중졸이라고 했을 때부터 표정이 싸늘해지던데. 왜요? 교수한테 중졸 사도는 수준이 안 맞는 모양이죠. 아,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냥 좀 놀라서. 네. 대학 교수직이나 되는 당신한테는 제가 고등학교도 못 나온 게 놀라운 일이겠죠. 엄마는 이제 완전히 속마음을 드러내셨어요. 그동안 참고 계셨던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저처럼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상종 못할 만큼 무식한 건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대학 교수인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멍청해서 학교 못 다닌 거 아닙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내가 알기로 사도는 어려서부터 집안에 여유가 있어서 대학까지 가고 들었는데 그러는 조원이 어머님이 나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돈 없다고 딸이라고 학교도 안 보내주는 집안에서 교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엄마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할 말이 없으셨던 거죠. 저는 그 순간 엄마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사셨을 텐데, 그래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는 모습이요. 엄마, 제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가 너무 화나서 과하게 말씀하실까 봐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보시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내가 자리가 자리인지라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엄마가 다시 시어머니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주원이 어머님의 행동은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사부인. 교수직이라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편협한 사고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어요. 주원이 어머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생각을 가진 교수한테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한 템포 쉬었다가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는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예?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아, 아니지.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도 화들짝 놀라셨어요. 저를 사부인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돈을 맺을지 모르는데 그런 호칭은 부담스럽네요. 아니지. 그게 무슨.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 학력으로 사람을 가른다는 건 참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사람한테 제 딸 못 보내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집안이랑 결혼 못 시키겠어요. 엄마, 제가 다급하게 불렀어요. 죄송합니다.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엄마는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죠. 장모님, 조원 씨가 황급히 불렀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화영아, 가자. 엄마,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조원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상처받으신 마음을 무시당한 그 수모를 저도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상견례는 메뉴를 제대로 주문하기도 전에 음식을 먹기도 전에 끝나버렸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길거리에 섰을 때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괜찮다. 하지만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평생 강하게 사셨던 엄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는 순간이었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미안해서 조원 씨와의 일이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워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잖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엄마가 무식해서 미안하구나.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무식하지 않아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답니다. 청담동 한복판 거리에서 둘이서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만 내다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엄마는 말이 없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시고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평소 습관대로 차를 끓이시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엄마는 찻주전자에 물을 받으시고 가스레인지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주전자를 바라보셨죠. 저도 엄마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답니다. 엄마,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화영아,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너 정말 그 집안이랑 결혼하고 싶니?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조원 씨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었지만 오늘 본 시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조원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 주원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니? 가족이 되는 거야, 가족. 너 어떤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는 너 그런 집에 시집 못 보내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 그래도. 그래도가 아니야.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화영아, 엄마가 오늘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아니? 중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영어, 메뉴판도 못 읽을 거라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넌 다 봤잖니? 네, 봤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런 사람이 내 사돈이 된다고? 그런 사람 밑에서 너한테 뭐라고 할지 뻔하잖아. 엄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괜찮아. 나야 평생 그런 소리 들으며 살았으니까. 근데 내 딸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엄마 때문에 무시당하는 건 절대 못 봐. 엄마, 아니, 교수직이나 된다는 사람이 뭐가 그렇다니. 엄마가 분한 듯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더 겸손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사람 가방끈 가지고 바로 무시하고 그러더니 내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는 갑자기 쩔쩔매는 꼴 좀 봐라.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중졸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었죠. 그리고 건물주라는 걸 알고는 또 당황해 하시고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가벼운지.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엄마는 절대 반대다 반대야. 엄마, 그래도 주원 씨는 괜찮잖아요. 엄마도 사위는 마음에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니.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명절 때마다 얼굴 봐야 하고 가족 모임 때마다 만나야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조원 씨와 헤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조원 씨였어요. 받지 마.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 받지 말라니까.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조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화영아, 괜찮아? 조원 씨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장모님은 괜찮으시고? 집에 잘 들어가셨어? 응, 집에 왔어요. 화영아,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 내가 우리 엄마를 단속했어야 하는 건데. 조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로 미안해하는 게 느껴졌죠. 됐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화영아, 제발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응?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화영아, 나 정말 너 없으면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전화기 너머로 조원 씨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지금은 감정이 복잡했어요. 조원 씨, 미안하지만 지금은 전화 끊을게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놨죠. 엄마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 말 들어. 화영아, 그 집안이랑은 인연을 끊어야 해. 엄마, 그래도 제가 조원 씨를 사랑하는데 사랑이 뭐가 중요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너 낳고 키운 게 뭐가 중요하냐고. 너한테 모욕 주는 집안에 보낼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살아.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문을 닫으셨죠.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어요. 어둑어둑해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조원 씨한테서 문자가 계속 왔거든요. 화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대. 만나주실 수 있을까? 화영아, 제발 답장 좀 해줘. 나 너무 불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우리 이렇게 끝나면 안 돼.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도 조원 씨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일찍 일어나셔서 식당으로 가셨어요. 평소처럼 출근하신 거였죠. 하지만 엄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더 축 처져 보였답니다. 저는 회사에 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점심시간에 조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영아, 나야. 점심 먹었어? 아니, 아직. 우리 만날 수 있을까? 꼭 얘기 좀 하고 싶어. 조원 씨, 제발. 화영아, 30분만. 아니, 10분만이라도. 저는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조원 씨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산발이었죠. 화영아, 조원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살짝 피했어요. 어제 일 때문에 정말 미안해. 조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단속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 됐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후회하고 계셔. 어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울었어.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래서요? 후회한다고 해서 다 용서가 되나요? 화영아, 제발 조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엄마가 장모님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대. 제발 만나주실 수 있게 해줘. 우리 엄마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떡해?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야? 조원 씨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나도 모르겠어요. 조원 씨. 우리 엄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나 어쩔 수 없어요. 화영아, 우리가 사랑하는데 왜 어른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조원 씨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중졸이라고 영어 메뉴판도 못 읽을 거라고.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도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 집안에 나를 어떻게 보내요? 조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죠. 조원 씨,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나도 조원 씨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데 그런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럼 정말 끝이야? 모르겠어요. 조원 씨가 알아서 해요. 어머님을 설득하든지 우리 엄마를 설득하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영아, 조원 씨가 불렀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걸으면서 저는 계속 울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너 기다렸어.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화영아, 너 오늘 주원 씨 만났지? 어떻게 아셨어요? 내 얼굴 보면 알지.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많이 울었구나. 저는 엄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엄마, 나 어떡해요? 화영아,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엄마도 내 마음 안다. 내가 주원 씨 얼마나 사랑하는지 엄마가 모를 것 같니? 근데 엄마는 정말 안 되겠어. 그 집안이랑은 절대 안 돼. 엄마, 너 시집 가서 고생하는 거 엄마는 못 봐. 엄마가 너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까지 힘들게 살 순 없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미안해. 화영아, 엄마가 중졸이라서 엄마가 배우지 못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울며 소리쳤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엄마가 대학이라도 나왔으면, 엄마가 좀 더 배웠으면 너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엄마, 우리는 그렇게 둘이서 한참을 울었답니다. 엄마와 저 둘만 남은 이 세상에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조원 씨와 헤어지기로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데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조원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조원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미안해요. 하지만 조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매일 전화가 왔고, 문자가 왔고, 심지어 회사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죠. 화영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엄마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 장모님한테 사과하고 싶대. 안 돼요. 우리 엄마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직접 찾아가도 될까? 장모님한테 내가 사과할게. 조원 씨, 그만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지만 조원 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요함이 나중에는 기적을 만들어냈답니다. 조원 씨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진작 알았어야 했어요. 그 사람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저였는데 말이에요.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거든요. 파혼 통보를 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에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영아, 너 지금 어디야? 저 회사예요. 왜요? 엄마? 조원 씨가, 조원 씨랑 그 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응. 아까부터 계속 여기 서 계셔. 나보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러네. 엄마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지금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급히 퇴근해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집 앞 골목에 도착하니 정말로 조원 씨와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둘 다 추운 듯 몸을 움츠리고 계셨죠. 조원 씨, 제가 다가가자 조원 씨가 반가운 듯 얼굴을 들었어요. 화영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님도. 시어머니를 보니 상견례 때 보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수수한 코트에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 가방도 없이 평범한 가방을 들고 계셨죠.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답니다. 화영아, 미안해. 우리가 너무 갑작스럽게 왔지? 조원 씨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시어머니가 제게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직접 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때 집 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어머니, 이러셔도 소용없으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 엄마는 뵙고 싶지 않으시대요. 사부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영아, 미안하다. 조원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엄마 대신 사과드릴게. 제발,
제발 우리 좀 들어가게 해줘. 내가 장모님께 직접 사죄드릴게. 조원 씨, 안 돼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는 듣고 싶지 않으시대요. 화영아, 조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솔직히 나도 엄마 마음 이해돼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타인도 아니고 가족이 되자고 모인 자리에서 그런 수모를 겪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마음을 돌리셔요. 우리 엄마가 아무리 딸인 나를 위해 사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건 무리예요. 화영아,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제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 주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너머로 조원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봤어요. 응, 괜찮아. 엄마는 창문 너머로 밖을 보셨어요. 근데 저 사람들 아직도 안 가네. 정말로 조원 씨와 시어머니는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더니 결국 발걸음을 돌려 가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날도 조원 씨와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매일매일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셨죠.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문을 열어주세요. 장모님, 저입니다. 주원이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고요. 엄마, 한 번만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 돼. 엄마는 단호하셨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싫어. 그래도 이렇게 매일 오시는데, 그건 저 사람들 마음이고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흔들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렇게 단호하셨는데 점점 말씀하실 때 망설임이 생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조원 씨와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저녁 6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회사에서 막 퇴근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집 앞에 도착하니 조원 씨와 시어머니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화영아,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안 돼. 사부인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나는 여기서 안 일어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어머니, 조원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발 일어나요. 이러지 마요. 안 돼, 조원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나도 이제 알겠어. 무릎이라도 꿇어야 내 마음이 전해질 것 같아. 바로 그때 집 대문이 열렸어요. 엄마가 나오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엄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사부인, 시어머니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오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무릎까지 꿇고 계세요? 엄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시어머니가 애원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 기회라도 주세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말씀하셨죠. 들어오세요. 사부인,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빨리 일어나서 들어오시라고요.
엄마가 돌아서셨어요. 이렇게 밖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 이웃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해서 못 살겠네. 시어머니는 황급히 일어나셨어요. 조원 씨가 어머니를 부축했고요. 감사합니다. 사부인,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할 건 없어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는 오되 제 마음이 돌아설지는 장담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앉으니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평소 엄마답게 손님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거였죠. 드세요. 엄마가 시어머니 앞에 찻잔을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죠.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무거운 침묵이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사과하러 왔으니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죠. 우선,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봤자 별로 와닿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도 지금은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돈을 우습게 봤던 게 맞아요.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고등학교까지는 나오셨을 줄 알았는데, 중학교 졸업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도 토할 만큼 창피한 마음이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예. 그래 보이더군요.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중졸이라고 하자마자 그쪽이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저는 그 눈빛 아직도 못 잊습니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가 비겁하고 치졸하게 남의 아픔을 가지고 비웃었죠.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었어요. 제가 직업이 교수이다 보니 주변에 다들 가방 끈긴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사실 교수라는 직업이 좀 그래요. 학교 안에서 학생들 아니면 동료 교수들하고만 어울리다 보니까 학교 울타리 밖의 세상은 잘 모르거든요. 엄마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어요. 교수를 나쁜 말로 얘기하자면 책 속에 파묻혀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우물 안개구리들이에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제가 바로 그 우물 안개구리였어요. 제 세상밖에 모르는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모르고 우물 안개구리라고 해도요. 엄마가 드디어 입을 여셨어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났다고 해도 남을 그렇게 깔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도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 하신다고요? 엄마가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날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많이 배웠다는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말 너무나 오만했어요. 뭐라고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고 영어 메뉴판 하나 읽는다고 으스대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는지 지금은 제 행동이 하나하나 다 후회스럽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사부인께서 그때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생각하면 그걸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요? 엄마가 팔짱을 끼셨어요. 자기 잘못을 잘 알았으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도 알겠네요. 네, 정말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럼
할 말 다 하셨으면 가 주실래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셨어요. 아, 저, 사부인, 시어머니가 급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장님,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찾아왔는지 아세요? 엄마가 다시 앉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쉬셨어요. 저 다시 잘해보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감히 사장님과 사돈을 맺자는 게 얼마나 제 이기적인 욕심인지, 저도 잘 알아요. 그럼 왜 찾아오셨죠? 엄마가 물으셨어요. 정말 저희 화영이를 포기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저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이 헤어져야 한다는 건 너무한 일이지만 제 죄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해야겠죠? 엄마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다 떠나서 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엄마를 똑바로 보셨어요.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건 너무 비겁하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일지는 둘째 문제이지만 우선 잘못한 사람이 사과해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사과하러 온 겁니다.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게 보였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어요. 그리고요, 사장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의 어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지만 귀를 기울이고 계셨어요.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화영이를 참 예뻐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화영이가 박학다식하고 야무지고 센스도 만점이라 참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 놓고 사부인이 중졸이라고 비웃었죠.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화영이가 그렇게 잘한 게 다 그 어머니 덕분이겠지 싶더라고요. 엄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예. 우리 화영이는 제가 키웠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찍이 애 아빠 죽고 저 혼자 힘들게 키운 아이지만 우리 화영이는 모자란 것 없이 다 해주며 키웠어요. 그걸 제가 알아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내가 가난해서 못 배우고 고생했기에 우리 딸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댁은 그렇게 키운 내 딸아이 앞에서 나를 대놓고 무시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못된 인간입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배우고 품위 있게 자랄 수 있었던 게 부모 덕분이라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걸 제가 잠시 잊었습니다. 잊었다고요? 엄마가 되물으셨어요. 아니, 아예 생각조차 안 했죠?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만 사람을 봤어요. 학력이, 직업이,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봤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혀 보지 않았어요. 엄마는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시셨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똑바로 보셨어요. 화영이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에 그렇게 잘 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었어요. 그런 며느리를 잃게 된 게 너무 뼈아프게 후회스럽습니다. 아마 저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좋은 며느리를 보지 못할 테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엄마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처럼 차갑게 노려보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계셨으니까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목이 메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났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인격을 먼저 말했던 제가 그 자리에선 인격을 제일 먼저 저버렸으니까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으려 하셨어요.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시어머니를 붙잡으셨어요. 일어나세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날 저희 교만함이 사장님께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앉히셨어요. 무릎까지 꿇을 것까지야. 두 분이 그렇게 마주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시어머니가 엄마를 불렀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건 그렇죠? 엄마가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나도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사돈이 나한테 그러는 걸 보고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라 절대로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나도 사돈에 대한 편견이 있었나 봅니다. 엄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사장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요. 엄마가 다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당신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어요. 나도 평생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는 익숙해졌다 싶었는데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사돈이 될 사람한테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화가 나고 서럽고 분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매일 우리 집 찾아오시고 오늘은 무릎까지 꿇으시는 거 보니까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적어도 진심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장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그리고요.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우리 화영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딸이 우는 거 보는 게 엄마로서는 제일 힘들거든요. 엄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솔직히 지금도 확신은 서지 않아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셨어요. 근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문전박대만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사장님, 그럼?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일단은 엄마가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들어는 오세요. 하지만 제 마음이 완전히 풀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네.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연신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기다리겠습니다. 평생이 걸리더라도 사장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 씨가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 씨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나는 아직 너희 결혼을 허락한다고 말한 적 없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나는 그냥 당신들 얘기를 들어준 것뿐이야.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결혼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저는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이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장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해야 사장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요.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억지로 마음을 여는 건 진심이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이 열릴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어요. 네, 말씀하세요. 다시는 사람을 학력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사돈이 된다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하고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네, 네, 시어머니가 힘주어 대답하셨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조원 씨는 1시간쯤 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떠나기 전에 시어머니가 엄마께 깊이 인사하셨죠.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거요. 엄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떠난 후 저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결혼 허락한 거 아니야. 엄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엄마가 저 사람들을 좀 더 지켜봐야겠어. 네, 알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엄마. 엄마는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의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조원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화영아, 오늘 정말 고마워. 장모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줘.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할게. 우리 엄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셔. 꼭 장모님 마음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응, 나도 고마워. 그리고 어머니께 전해줘. 진심은 느껴졌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시대. 알았어. 사랑해. 화영아. 나도 사랑해.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희망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나중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해야 했고, 엄마도 조금씩 마음을 여셔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달라지셨어요.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엄마 식당에 찾아오셨어요. 손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들르시는 거였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손님이 많으시네요. 아, 왔어요? 바쁜데 뭐 하러 왔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심스러워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제가 이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동네는 시어머니 집에서 꽤 먼 곳이었어요. 그래요. 바쁘시면 가보세요. 엄마는 쌀쌀맞게 대답하셨지만 그래도 쫓아내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매주 한 번씩 엄마를 찾아뵙고 가끔은 식당 일도 거들어 주셨어요. 처음엔 서툴게 설거지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테이블도 닦으시고 그러셨죠. 아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엄마가 당황해 하셨어요. 교수직인 사람이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말이나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설거지가 무슨 천한 일인가요? 사장님은 이걸 평생 하셨잖아요. 저도 해볼 만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가는 게 보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손편지를 쓰셔서 엄마께 전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엄마가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화영아, 이거 봐.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사장님께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을 설칠 만큼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이었는지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떤 노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는지 알게 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짜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사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사장님께서 저를 진정한 사돈으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김미선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어때요? 어머니 진심 같지 않아요? 글쎄다. 엄마는 편지를 다시 접으셨어요. 말은 누구나 잘하지. 행동이 중요한 거야. 행동이.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에서 조금씩 부드러움이 느껴졌어요. 2달쯤 지나자 엄마와 시어머니는 가끔씩 함께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셨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마주 앉아 계셨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사장님, 식당 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힘들죠. 당연히. 근데 익숙해요. 20년 넘게 해왔으니까. 엄마가 차를 마시며 대답하셨어요. 20년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20년 동안 한 가게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게다가 혼자서 딸까지 키우시면서요. 엄마는 잠시 멈칫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셨던 거죠. 저는요, 사장님, 시어머니가 이었어요. 사장님이 정말 부러워요. 예? 뭐가요? 사장님은 진짜 실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서 지금은 청담동 건물까지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사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부모님이 공부시켜주셔서 대학 갔고, 대학원 갔고, 운 좋게 교수 됐어요. 근데 사장님은 진짜 맨손으로 일구신 거잖아요.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엄마를 똑바로 보셨어요. 사장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엄마도 시어머니를 조금씩 받아들이시기 시작했거든요. 3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화영아, 너 주원 씨랑 정말 결혼하고 싶니? 네, 엄마, 정말 사랑해요. 엄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럼 결혼해라. 엄마,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정말요? 응.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주원이 어머니, 요즘 보니까 진심인 것 같더라. 처음엔 믿을 수 없었는데 몇 달 동안 지켜보니까 정말로 변하신 것 같아. 엄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화영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연 건 아니야. 네, 그냥 너 때문에 허락하는 거야. 엄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을 믿고 결혼시키는 거지. 내가 내 딸을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야. 엄마, 고마워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사돈에게 달렸어. 엄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저는 바로 조원 씨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조원 씨와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오셨죠.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원 씨가 엄마께 깊이 인사했어요. 시어머니도 엄마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사장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큰 결정을 해주셔서요.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사돈을 다 용서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워낙 약하고 연약해서 한번 상처 입은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목소리에 솔직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딸 때문에 허락한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 딸을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보셨어요. 내가 내 딸을 잘 키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에 그런 내 딸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죠. 사장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사돈에게 달렸네요. 엄마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셨어요. 제가 저희 딸을 당신네 집안에 보내는 거예요. 잘 부탁합니다. 네, 사장님,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앞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희 진심을 보여드릴게요. 화영이에게도 잘해줄게요.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희에게 주신 기회 후회하지 않으시게 해드릴게요. 그 믿음 절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조원 씨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두 집안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사돈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해야겠죠. 엄마의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서로 너무 다르지만 뜻은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조원 씨도 울었죠. 엄마의 눈시울도 붉어지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진짜로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엄마께 예식 장소며 모든 걸 먼저 여쭤보셨고 엄마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셨어요. 사장님, 예식은 어디서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사돈이 알아서 정하세요. 아니에요. 꼭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두 분은 함께 예식장도 보러 다니시고 한복도 같이 고르러 가셨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로 다행이다 싶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고 아담한 곳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쓸데없는 허례허식 없이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가족들만 모여서요. 화영아, 예쁘다. 엄마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쁜 신부 되는 거 보니까 다 보상받는 기분이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화영아 정말 예쁘네. 시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어머니, 사장님,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네. 사장님,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도 잘 부탁해요. 엄마도 손을 내미셨어요. 두 분이 악수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이 긴 여정이 끝났다는 걸 느꼈어요. 예식은 정말 따뜻했어요. 화려한 장식도 비싼 음식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진심이 가득했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원 씨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특히 저희 장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화영이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시어머니도 조금씩, 정말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셨어요. 가끔 같이 차를 마시시고 시장도 같이 가시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드시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하나가 되어갔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만큼 값진 결실이었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는 양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답니다. 제주도로요. 사실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가신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어색한 순간들이 있으셨거든요. 엄마, 같이 가요. 재미있을 거예요. 제가 엄마를 설득했어요. 글쎄다. 사돈이랑 둘이서 며칠을 같이 지낸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엄마, 우리도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가고 싶어 하세요. 결국 엄마도 동의하셨고 우리 넷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떠났어요. 첫날은 역시 좀 어색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을 때 두 분은 조심스럽게 인사를 나누셨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사장님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딱딱한 대화였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여행 둘째 날 저녁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저희 결혼 1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우리 화영이랑 주원이 결혼 1주년 축하해.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시어머니도 박수를 치셨어요.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르고 우리는 건배를 했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조원 씨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그냥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이 예쁜 아이들이 위기를 딛고 행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네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유, 사돈, 엄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갱년기예요? 좋은 일인데 왜 울려고 그래요? 그냥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셨어요. 제가 했던 행동들이, 제 과거의 생각들이 후회스러워요. 배운 게 많다고, 직업이 교수라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제 인생이 사장님을 만나고서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살아온 방식, 태도, 품격, 그 모든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엄마가 멈칫하셨어요. 아유, 교수나 되는 사람이 중졸인 나한테 뭘 배울 게 있다고요. 엄마가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비행기 너무 태워도 멀미 나요. 괜히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제 진심이에요. 시어머니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사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세요? 존경까지는 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제가 사장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장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었어요. 사장님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는지 옆에서 보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검소하고 가진 게 없다고 누추하지 않게 사시는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게다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수성가해내신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해봐야 어디 사장님 발끝이나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에요.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도 우리 사돈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예? 시어머니가 놀라셨어요. 뭐, 공부 많이 한 교수님이시니까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배우고 싶은 건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예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엄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러니 사돈도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다 그런 사돈의 용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장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엄마가 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아유, 사돈.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잔을 들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돈이 잘 보여야지 했는데 시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그 이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저도 사돈을 알아가면서 많이 배웠어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며느리를 보다 보면 사장님이 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화영이 더 잘 챙기고 싶고요. 나도 우리 사위 아들 삼아야죠. 엄마가 조원 씨를 보며 웃으셨어요. 저는요, 제 아들이 이런 아내와 장모님을 가진 게 제일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돈은 역시 교수라 그런지 말씀도 잘하시네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사돈 그 말에 제 마음이 다 흐뭇해지네요. 나도 사돈이 잘해주시니까 고맙고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시어머니가 엄마의 손을 잡으셨어요. 제 실수를 이해하시고 저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분이 손을 맞잡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조원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니까 좋네요.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사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주원 씨가 저를 안았어요. 화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뭐가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엄마를, 그리고 우리를 믿어줘서. 저는 주원 씨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행복의 눈물이었답니다. 그 여행 이후로 엄마와 시어머니는 확실히 가까워지셨어요. 이제는 가끔 단둘이 만나기도 하셨어요. 사장님, 오늘 시간 되세요?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러죠. 좋아요. 두 분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하시고, 시장에 같이 가시기도 하고, TV 드라마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사돈,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봤죠? 아이고, 주인공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말 좀 하면 될 걸. 두 분이 웃으며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랜 친구 같았어요. 명절이 되면 이제는 양가가 다 함께 모였어요. 어차피 식구도 몇 없는데 다 따로 지내서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전 부치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너무 편해요. 제가 대답했어요. 친정 먼저냐? 시댁 먼저냐 고민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더 명절 분위기도 나고 좋잖아요. 주원 씨가 덧붙였어요. 장모님도 좋으시죠? 그러게. 나도 매번 화영이랑 단둘이 소박하게 지냈는데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렇게 소란스러운 집안 분위기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고마워요, 사돈. 다 사돈 덕입니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갔어요. 결혼 2주년이 되던 해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와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어머, 정말? 정말이야?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네, 엄마, 8주 됐대요. 아이고, 우리 화영이가 엄마가 돼.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시어머니도 달려오셨어요. 화영아,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유, 사장님. 우리 손주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엄마를 껴안으셨어요.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사돈. 엄마도 시어머니를 껴안으셨어요. 두 분이 껴안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두 분은 저를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엄마는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오시고 시어머니는 태교에 좋다는 책과 음악을 사다 주셨죠. 사장님이 만든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사돈이 골라준 태교, 음악이 정말 좋던데요. 엄마가 대답하셨어요. 두 분은 이제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가 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예쁜 딸이었죠. 어머, 엄마 닮았어. 코가 똑같네. 엄마가 아기를 안으며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원이 닮은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도 아기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둘 다 닮았어요. 조원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청담동 레스토랑에서의 일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어요. 물론 그 순간은 정말 끔찍했지만 그 사건 덕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진정한 용서가 뭔지, 진정한 반성이 뭔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날의 실수를 평생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수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셨죠.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돈의 진심이 느껴졌다고요.
그리고 그 진심을 믿어준 게 잘한 일 같다고요. 화영아,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관계라는 건 말이야. 엄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었어요. 진심이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더라. 처음에 나는 사돈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사돈이 계속 진심을 보여주고 시간을 들여서 나한테 다가오니까 내 마음도 조금씩 열리더라고.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너도 앞으로 살면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진심으로 대하렴. 진심은 언젠가는 통하니까. 네, 엄마. 알겠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시고, 주원 씨와 저도 서로 사랑하며 잘 살고 있고요. 가끔 엄마와 시어머니가 함께 손주를 돌봐주실 때가 있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아서 아기를 재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진답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아요. 그날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상견례가 파투 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갔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라 같이 울고 웃으며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는 진심이 닿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